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toString 함수를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toString 함수. 어떤 객체의 상태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다. 주로 override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왕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함수를 내가 소개를 했으니까 요 나머지 함수들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밑에서부터 내가 소개를 했으니까 요 밑에서부터 하도록 하죠. 요거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reference equal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소가 같으냐를 비교하는 함수예요. 주소 어떤 레퍼런스랑 여기 아규먼트 두 개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랑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레퍼런스가 같은 기억 장소를 가리키느냐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거 라이브러리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함수다 하는 거죠. 요건 아규먼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요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 함수의 특징은 스테이틱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멤버 펑션이 아니라 아규먼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틱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함수 사용법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내가 컴플렉스 넘버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컴플렉스 하나 더 만들어가서 컨트롤 D라고 한번 정하겠습니다. 자, 컴플렉스 넘버 D에 A에 뭐가 있습니까? A에 1.2, 1.15i, 또 1.2, 1.15i. 요 두 개, 여기 레퍼런스 A랑 B가 두 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 A 두 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 두 개가,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이게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까? 자, 보면은 이 A가 레퍼런스죠. 이제 내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어딜 가리키는데 힙 영역의 기억 장소에 1.2, 1.5i가 어딘가 저장돼 있을 테고, 또 얘도 D가 레퍼런스인데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또 1.2, 1.5i가 저장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레퍼런스는 다른 데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을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건 앞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오브젝트에 있는 점 reference equals 이래가지고 a, t else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거죠. a, t 그래서 이게 console write line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equal이라고 줘가지고 이거는 not equal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거 실행하고 나면은 equals가 나올 것 같습니까? not equals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 A라고 하는 레퍼런스 값이랑 D라고 하는 레퍼런스 값이 같으냐 다르냐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equals입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어떻습니까? not equals라고 나온다 하는 거죠. not equal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레퍼런스 주소는 다르죠. 그죠? A라고 하는 주소랑 D라고 하는 주소가 서로 다른 기억 장소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얘네들이 힙영역에서 따로따로 할당된 거기 때문에 다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비교할 때 쓰는 함수고 요 reference equals는 일반적으로 override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씁니다. 왜냐? 요거는 객체를 들고 가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별로 오버라이드 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버라이드를 보통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글자 이거 빼먹어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빼먹어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했더니 컴파일 되더라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랬죠. 그죠?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이게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각종 스테이틱 멤버 펑션도 그냥
클래스 이름을 안 붙인 상태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붙이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A라고 하는 포인터랑 B라고 하는 포인터, 레퍼런스가 두 개 있는데, 자, 시병역에서 만들어진 덩어리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값을 D에다가 복사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A도 얘를 가리키게 되고, D도 얘를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에 있는 주소값이랑 D에 있는 주소값이 똑같을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equals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equal,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레퍼런스가 같은 기억 장소를 가리키느냐, 주소값이 같으냐 다르냐, 그거를 확인할 때 쓰는 함수가 equal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memberwise clon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emberwise clone. 자, memberwise clone은 복사본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멤버 값을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보통 어떤 그 객체를 갖다가 카피를 해서 만들 때, 어떤 객체를 카피를 할 때 멤버와이즈 클론을 실행시킵니다. 자, 멤버와이즈 클론은 실제 시그니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멤버와이즈 클론. 자, 멤버와이즈 클론. 시그니처를 가서 보면은 여기 리턴 타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브젝트를 갖다가 반환한다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그러니까 원본 객체 디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어떤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객체를 갖다가 반환하는 그런 명령어다 하는 거죠. 멤버와이즈 클론.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통 프로그래밍 하느냐? 내가 여기다가 컴플렉스 넘버 D를 이제 새로 만드는데 이 D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기억 장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억 장소를 새로 만드는데 대신에 이 A 값이랑 똑같은 값을 갖도록 하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A.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 하는 거죠. 멤버와이즈 클론. 그렇게 하면서 여기 타입을 갖다가 컴플렉스 넘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memberwise clone이라고 한 함수는 protected라고 하는 이제 그 modifier를 갖고 있어 가지고 함수 바깥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함수 바깥에는 사용 못하고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컴플렉스 함수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여기 이제 이 함수의 시그니처에 protected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제 다음 주 수업을 할 때, 다음 주 분량 수업을 할 때 protected라고 하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요렇게 직접은 못 쓴다 하는 점, 그런 점 기억하고 요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함수를 만드는데 public 오브젝트라고 하지 말고 컴플렉스 넘버 클론 보통 이런 함수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어떤 객체를 복사를 해라. 여기 외부에서는 요 이제 멤버와이즈 클론을 직접 못 쓰고 이제 내부에서 쓰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리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여기 앞에 A가 아니라 이제 this입니다. this 객체를 memberwise 클론을 해라. 요거 이제 물려받는 함수기 때문에 이제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protected. 요거 이제 자세한 건 몰라도 일단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내 객체랑 똑같은 값을 갖도록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컴플렉스 넘버를 만들어서 돌려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객체를 기존에 있는 객체를 사본을 만드는데 포인터 값만 레퍼런스 값만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이 같은 다른 기억 정서를 만들 때 쓰는 그런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D를 출력을 해라 해본다는 거죠. D 출력해라 라고 하면 D랑 이제 똑같은 A랑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D 출력해라 그러면 D가 어떻습니까? D가 어떻습니까? 1.2 플러스 1.5y A값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서 레퍼런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not equal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 mx, mi를 저장하는 기억 정서를 따로 만들고 그 따로 만든 다음에 원본 객체, 여기 A 객체의 데이터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한다는 거죠.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만 복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론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 요거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etType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ype 함수. getType 함수는 뭐 아주 쉬운 함수입니다. 요거는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그 객체의 타입이 뭐냐, 그게 어떤 클래스에 속하냐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함수입니다. getType 함수는 그냥 뭐 사용만 해보면 됩니다. 이건 보통 오버라이드를 안 합니다. 자, a getType 그 다음에 또 b.getType a.getType 하나, b.getType 하나 다 똑같은 타입이 똑같죠. 무슨 타입입니까? 컴플렉스 넘버죠, 그죠? getType 하게 되면은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그게 타입을 알아올 수 있다는 게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는 와중에 심지어 뭡니까? 네임 스페이스랑 같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네임 스페이스 점 클래스 네임 해가지고 어떤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그거의 정체를 알아오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요건 이제 차후에 내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은 RTTI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객체 지정 프로그램 할 때 Runtime Type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RTTI, 이거는 RTTI 약자입니다. Runtime Type Identification, 뭐냐면은 실행 시의 타입 확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이 getType이라고 하는 함수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함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 get hash code라고 하는 get hash code. 자, get hash code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료 구조 시간에 다루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료 구조 교재에 보면, 책에 보면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해시 테이블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혹은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가 알아오는 용도, 데이터를 알아오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시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해시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해시 함수를 작동시켜서 해시키라고 하는 걸 알아온 다음에 해시키에 해당하는 인덱스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줄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객체의 해시 키 값을 알아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get hash code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객체들 모두에 대해서 이게 해시 코드 값을 알아올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get 해시 코드를 갖다가 이제 모든 오브젝트에다가 적용 가능하도록 함수를 만들어 놨다 하는 거죠. 그냥 출력만 해보겠습니다. 자, get 해시 코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작위적인 인티저 숫자가 출력돼서 나옵니다. 무작위적인 인티저 숫자예요. 이 숫자는 내부적으로 막 막무가내로 돌린 랜덤 넘버 비슷하기 때문에 무작위 숫자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이제 주소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숫자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알고리즘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실행시킬 때마다 이거 보면 728, 376입니다. 실행시킬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728, 376. 그러니까 어떤 객체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유니크한 이런 해시코드 값을 생성해 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get 해시코드 함수를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해시 테이블 사이즈에 맞춰져야지 돼요. 해시 테이블 사이즈가 해서 100개다 혹은 1000개다 혹은 뭐 15개다. 이 해시 테이블 그 사이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보통 오버라이드를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합니다. 예를 들어서 public override integer get hash code 이렇게 한다는 거죠. return get hash code 이렇게 하는데 이 베이스의 get hash code는 뭐냐면은 아까 보면 여기 뭐 숫자 지켜 나왔죠, 그죠? 여기 숫자 지켜 나온 거 이제 원본 객체에 해당하는 이제 해시 코드 값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해시 코드 값을 알아온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상속 설명할 때 내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테이블 사이즈로 좀 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테이블 사이즈가 100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리턴을 시킨다는 거죠. 원래 굉장히 큰 숫자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테이블 사이즈로 나눠서 나머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자리만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오버라이드를 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무진장 컸었지만 이제 28, 76 이래가지고 뒷자리 2개만 나와서 이거를 어떤 테이블의 인덱스처럼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inalize라고 하네요. finalize.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통 안 쓰는 게 나아요. 보통 이제 이거는 가부지 컬렉션이랑 관련되는 그런 함수를 오버라이드 할 때 쓰는 건데 가부지 컬렉션이랑 관계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가부지 컬렉션을 이제 뭡니까? C샵에서는 오토매틱 가부지 컬렉션을 한다 그랬죠, 그죠? 오토매틱 가부지 컬렉션에서 이제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알아서 이제 가부지 컬렉션 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데 시스템이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가 어떤 조치를 해주면 좋으냐면은 프로그래머가 자기 객체가 가리키는 어떤 레퍼런스가 있을 때 그 레퍼런스를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레퍼런스 값을 일단 널로 리셋해 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 가비지 컬렉션 작업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오버라이드하는 함수가 이게 finalize라고 하는 함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equals 함수 보겠습니다. equals 함수는 이 객체 두 개가 같은 값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이 d라고 하는 거. 자, 요거 d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살리겠습니다. 요거는 요 클론한 결과는 이제 똑같은 결과기는 한데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A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컴플렉스 넘버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1.2, 1.5i예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1.2, 1.5i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if 함수 이름이 equals죠. equals 그죠? 함수 이름이 equals a, d
D면 자, 아까 레퍼런스 이퀄스랑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 실행시키면은 not equal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not equal이라고 나옵니다. 예, 내용물이 같은가 하는 걸 확인하는데 요거 오버라이드를 해줘야지 같은가 하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스테이팅 멤버 펑션보다 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어차피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기능을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 만드는 방법이랑 일반 멤버 펑션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개가 다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자, equals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시키면은 not equal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디폴트로 어떤 객체 두 개를 비교할 때 디폴트로 어떤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할 때 여기 밑에 있었던 레퍼런스 이퀄스를 이용을 합니다. 레퍼런스가 같은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A가 가리키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1.2, 1.5가 있는 컴플렉스 넘버가 있고 D가 가리키는 곳에 또 1.2, 1.5가 있는 컴플렉스 넘버가 있는데 A랑 D를 비교를 해라 라고 하면은 이게 라이브러리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디폴트 기능은 레퍼런스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not equals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not equals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이 equals 함수는 toString 함수처럼 자주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건 자주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자, 논리적으로 봅시다. 논리적으로 A에 뭐가 있어요? 1.2 있고 1.5 있고 복수수인데 그 다음에 D에 뭐가 있습니까? 1.2 있고 1.5가 있는데 얘네들 솔직히 같은 복소수입니까? 같은 값입니까? 다른 값입니까? 같은 값이죠. 그죠? 같은 값인데 같으냐고 물어봤더니 false가 나왔다는 겁니다. not equals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레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내용이 같은가, 레퍼런스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같은가 하는 거를 비교하는 그럴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equals 함수를 보통 우리가 오버라이드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는 조금 전에 not equals였는데 내가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 불린 equals 자, equals를 하는데 여기 기본 레퍼런스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오브젝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고 왜냐하면은 이 equals라고 하는 함수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비교해야 될 대상이 범용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 여기를 갖다가 컴플렉스 넘버라고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오브젝트를 여기 포멀 파라미터로 넘어온 내용을 컴플렉스 넘버로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타입 캐스팅을 일단 해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이제 물고 들어가는 데이터랑 디스랑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랑 비교를 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일단 컴플렉스로 놔야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if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mx랑 data.mx랑 같고 그 다음에 my랑 실수분끼리 비교한 거죠. 그 다음에 허수분끼리 비교한다. 데이터 두 아규먼트에 있는 데이터의 my랑 같으면 이런 경우가 뭡니까? 이런 경우가 return true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값이 같으니까 이제 같은 거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 return false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equals 함수는 우리가 굳이 자주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뭐 객체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값이 실질적인 내용값이 같은가 이런 걸 갖다가 확인할 때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택 두 개가 있을 때 스택 두 개가 같은가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스택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죠. 그죠?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비교할 때
이렇게 내가 equals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의 스택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오버라이드 해주게 되면은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not equals가 나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equal이라고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4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1.5인데 1.4라고 하면 이제는 아까는 1.2, 1.5기 때문에 같은 거였지만은 지금은 1.2, 1.4니까 당연히 not equal이 나오겠죠. 그죠? 이 값이 똑같은가 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때 이런 일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속한 toString 함수 활용법에 이어가지고 기왕에 있는 나머지 함수들,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나머지 함수들의 의미가 뭔가 이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뭡니까? 아주 그냥 객치장 프로그래밍에서는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랑 똑같은 작업을 하는 기능이 자바에도 있습니다. 자바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바에는 equals라고 하는 함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equals object 이런 함수 있습니다. 자바에도 똑같이 equals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대신에 차이점이 뭐냐? 이거 뭡니까? 이거 앞에 소문자로 되어 있죠. C샵에서는 보통 대문자로 함수를 만들고 자바에서는 소문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get hash code라고 하는 함수 대신에 hash code라고 하는 함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hash cod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hash code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et type이라고 하는 함수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또 자바에도 있습니다. 자바에도 클래스 이름은 오브젝트예요. 자바에도 클래스 이름은 오브젝트고 똑같은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get type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get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 type, get 클래스. get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get type 비슷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get 클래스. memberwise clone이라고 하는 함수 대신에 자바에서는 클론이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클론 함수는 return type이 오브젝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reference 있고 그 다음에 자바에도 toString 함수가 있습니다. toString 함수.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점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소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